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치홍 선수가 하나이글스로 왔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약간 조금 울컥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올 시즌 하나이글스가 공격력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안치홍 선수 영입, 적어도 이 하나이글스의 수뇌부가 구단주를 비롯해서 이제 프런트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안치홍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통산 14시즌을 KBO 리그에서 뛰었고요. 타율 2할 9푼 4리, 통산 타율이 2할 9푼 7리네요. 그리고 출루율 3할 6푼 3리입니다. 타율 대비 출루율 굉장히 좋은 선수고, 장타율 역시 0.437, OPS 통산 OPS가 8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 하나이글스 선수들의 평균 OPS가 0.6대였던 걸 생각하면 통산 OPS 0.8대 선수가 하나이글스에 옵니다. 이건 경사예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타율은 2할 9푼 1리, 하나이글스에 있었다면 규정 타석 채운 선수 중에 노시환 선수에 이어서 타율 2위고요. 출루율이 무려 3할 7푼 4리입니다. 역시나 나이가 조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타율 대비 출루율이 굉장히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는 선수고요. 장타율도 0.400, 장타가 조금 줄었는데 생각해보시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안치홍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장타 개수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리그가 지금 홈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타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사직구장의 그 악명 높은 담장에 비해서 하나이글스의, 물론 이글스파크도 장타 생산이 많이 되는 구장은 아니지만 신구장으로 옮겼을 때는 우타자가 조금 유리한 여건으로 이제 옮기기 때문에 안치홍 선수가 장타력도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시즌에 장타율이 낮았던 건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구 문제, 전반적으로 리그가 투고 타저였고, 투고 타저라기보다는 타자들의 장타가 굉장히 감소됐던 시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치홍 선수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수치는 볼삼비입니다. 지난 시즌 볼넷이 49개고요 삼진이 53개, 볼삼비가 거의 1대1에 육박합니다. 이런 선수 하나이글스에 일단 없고요. 자, 이게 이제 이글스에 필요한 선수잖아요. 하나이글스가 필요로 하는 볼삼비가 좋으면서 컨택 툴이 좋은, 리그 전체로 놓고 봐도 안치홍 선수의 컨택 비율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아마도 당분간은, 몇 년간은 이루수로 기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루수 수비가 아주 상위권은 아니지만 지난 시즌 이루수 수비 지표 WAA with ADJ로만 놓고 보면 정은원, 문현빈보다 이루 수비가 좋은 선수예요. 안치홍 선수가 말이죠. 사실은 이루 수비에 있어서도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년 보장 계약이고요. 55억인데 47억 보장에 8억은 옵션, 그리고 그 다음 2년 계약은 이제 팀 옵션, 선수 옵션이 절충되는 옵션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념은 좀 처음 들어서 서로 이렇게 동의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2년이 연장이 되는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액은 72억인데 액면 그대로 72억이다라고 다 받아들일 필요는 지금 없는 계약이고요. 4년간 55억 딱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으로 따지면 12억이 조금 넘죠. 1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3억에서 14억.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는 안치홍 선수 영입은 무조건 일단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보면, 첫 번째, 계약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 이 선수 나이가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간 동안, 4년 보장 계약 기간 동안 정은원, 문현빈 선수 군 문제 일단 해결하면서 이루수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젊은 정한석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KBO 리그를 보면 20대 강타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노시환 선수 있고 젊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리그를 호령하는 대표적인 타자들은 다 지금 노장들이에요. 삼성 라이온즈
하나이글스 강민호 선수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이글스 최은성 선수도 그렇고요. 막 최영호 선수 아직까지 잘하는 것 보면 또 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대에 와서 안치홍 선수가 내년 시즌에 35살, 34살 시즌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야구판에도 조금 고령화가 자리 잡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좋은 젊은 선수들이 수급이 잘 안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야 나이 많은 선수를 왜 이렇게 길게 영입하냐라고 하기에는 지금 리그 전체적인 고령화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야구 선수가 33살에서는 35살 혹은 37, 8까지는 전성기 충분히 구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롤 셀러리캡 터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부분은 정말 오해인 게 한화이글스 셀러리 진짜 너무 널널합니다. 지금 정우람 선수의 그 FA 기간이고 그 4년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추정되는 셀러리 캡이 50억 원대예요. 그런데 전체 이제 40인 셀러리가 50억 원대인데 전체 셀러리 캡 규모가 11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쓴 상황입니다. 지금 연평균 안치홍 선수에게 13억을 쓴다고 해도 60억대예요. 여전히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당장 류현진 선수 언제 올진 모르지만 류현진 영입해야 되고 노시안 선수 장기 계약해야 될 때 한 2, 3년 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셀러리 캡 뭐 걱정할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하나이글스는 셀러리 캡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그리고 모기업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화가 말이죠. 한화 그룹 자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야구장도 새로 건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좀 투자를 해서 달리자, 이런 마인드가 된 것 같고, 지금 문동주와 노시안 선수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 선수의 프라임 타임을 이 선수들의 전성기가 딱 오는 시점에 힘을 좀 줘서 야구 잘해보자, 딱 이런 느낌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왜 예전에 안 사다가 이제서야 사냐?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 그러게 말입니다. 자, 뭐 전준우 선수도 전준우 선수래. 박건우 선수도 있었고 뭐 손아섭 선수도 있었고 여러 FA들이 나올 때 안 사다가 그땐 돈을 안 줬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젊은 선수들을 키워보자라는 기조였던 것 같고, 이제는 구단 자체가 투자 마인드가 지난 시즌 오프 시즌부터 조금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뭐 돈을 안 줬던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수비 포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당장은 안치홍 선수는 2루수일 것이고요. 지금 최주환 선수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2차 드래프트에 풀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최주환 선수가 오게 되면 이제 지명타자 그리고 백업 2루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유동성 있게 돌리겠죠. 아직은 이 어떤 겹치는 수비 포메이션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APBC에서 문현빈 선수가 외야 수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이 선수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젊기 때문에 외야 수비도 굉장히 잘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에는 양석환 선수와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양석환 선수가 만약에 정말로 양석환까지 영입을 하게 되면 최은성 선수가 뭐 우익수 수비를 하는 경우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양석환의 뭐 최주환의 글쎄요, 뭐 거기까지 오면 진짜로 골머리를 좀 썼겠죠. 최주환 선수만 영입을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명타자 역할 최주환 선수가 해주면서 어떤 그런 좌타거포도 있으면 좋으니까요. 뭐 그 정도 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리빌딩의 결과가 결국 이거냐, FA 선수들 영입하는 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조금 억지 같은 게, 여전히 한화이글스는 굉장히 젊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로스터에 베테랑이다라고 할 수 있는 타자가 뭐 지금 안치홍 선수의 최은성 선수의 최지훈 선수 제외하면 뭐 주전급 선수들은 여전히 젊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유망주들은 육성을 게으리하지 않아야겠고요. 그리고 느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회를 준다고 해서 선수들이 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클 선수는, 성장할 선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성장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지난 3, 4년간 느낀 바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번 영입에 대한 평가는 저는 대만족입니다. 하나이글스는 어쨌거나 지금 최약체팀이고요. 타격 타선으로 보면 더 최약체팀입니다. 이번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WAR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이글스의 지난 시즌 기준으로 WAR은 7위로 올라가게 돼요. 타자들 WAR, 야수 WAR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외국인 선수만 KBO 리그 평균 선수 WAR만 해주면 야수 WAR이 무려 4, 5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FA 선수 한 명 영입한 게 이렇게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롯데자이언츠가 아무래도 전준우라는 집토끼를 잡았지만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단계 위에 있던 롯데자이언츠의 전력이 조금 약해진다? 하나이글스도 순위 상승을 노릴 수 있겠죠. 정확한 어떤 안치홍 선수의 쓰임새라든지 예상 타순 같은 것들은 제가 또 준비를 다음 컨텐츠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오프시즌 행보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준우 선수 협상 과정인데요. 전준우 선수는 결과적으로는 롯데자이언츠와 계약을 했죠. 4년간 47억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이글스가 50억 이상의 오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이글스가 물론 이제 속내는 모르겠어요. 전준우 선수를 진짜로 잡으려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전준우의 몸값 올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아마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전준우 선수는. 그런 전준우 선수를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치홍 영입전에서 조금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러리캡 유동성 측면에서 하나이글스를 이길 수 있는 구단은 없어요. 롯데자이언츠 지난 시즌 FA들 너무 많이 샀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한현희, 유강남, 노진혁 이런 선수들 사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입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 캡도 그 규모에 있어서 하나이글스의 상대가 되질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FA 싸움에서 안치홍 선수 영입전에서 하나이글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준우와의 영입 경쟁은 어쩌면 그럼 비딩 조금 이제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몸값 올리기의 어떤 작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프런트는 외국인 선수 계약도 빨랐고요. 안치홍 선수 계약도 굉장히 빠른 시점에 해냈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일단은 저의 시선은 2차 드래프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우승 후보 전력, 우승 후보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오바고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서 그 다음 목표는 류현진 선수 12월에 류현진 선수 올 시즌 잡을 수도 있고 내년 시즌에 올 수도 있지만 어쨌건 류현진 선수가 나 빨리 한화이글스에서 야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까지가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 해봤습니다. 어쨌건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은 이런 마인드 필요합니다. 내 돈 아닌데 일단 즐기십시오 여러분. 셀러리캡 아직은 걱정 없습니다. 그거 걱정 마시고요. 어쨌건 하나이글스가 기분 좋은 건 미래를 향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거침없이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점 팬분들은 즐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관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치홍 선수 하나이글스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기회 되시면 저희 이글스 에브리데이 채널에도 한번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